그래서 저는 첫 턴에 5명을 할 때 제 기준은 이랬어요. 한국 프로야구를 만든 사람, 한국 프로야구의 어떤 기틀을 만든 사람한테 좀 양보를 해야 된다. 이대호, 뭐 네. 이승엽, 뭐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첫 턴은 좀 양보해라. 그렇죠. 네. 이분들 앞에 뭐 너무 나서려고 할 필요 없다. 자, 명예전당이라는 말로 처음 번역한 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영어의 원래 단어를 보면은 Hall of Fame이니까요. 네. 사실 Fame이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 명성 이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요? 영예, 뭐 영예의 그렇죠. 전당이라고 하든가. 네. 그런데 이게 굳이 이렇게 명예라고 쓰면서 사람들이 아 맞아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좀 선입견 중에 전당 정도 되려면 이게 유명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명예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우리 기저에 깔린 그런 생각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예의 전당이 이제 생기고 현액자 선정을 하는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겠지만 저 나름의 이제 주관적인 극히 주관적인 기준에서 일단 선정을 해봤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댓글로 너무 이제 뭐 욕은 하지 마시고 말이 되냐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욕은 하지 마시고. 예. 자, 미국 명예전당 같은 경우도 그 사실은 한 개인이 오롯이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첫 턴도 5명이 이제 이렇게 된 것에 저희가 착안해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 야구의 명예전당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논의가 활발히 있다 보니 우리도 때 선점해서 빨리 우리가 먼저 한번 얘기를 끌어보자라는 차원으로 요 꼭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명예전당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이유 그건 뭐 미국에서는 MLB에서는 어쨌거나 뭐랄까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훌륭함을 찬사하고 그리고 세대를 잇는다라는 이 3가지 어떤 대의명분을 딱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야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프로야구만 봐도 40년이 넘는 역사이니 정말 이제 준비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있으면서 그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년 골든글러브와 올스타 투표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맞아? 라는 것 때문에 또 기준이 정말 제대로 마련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좀 있고요. 그렇죠. 일단은 프로야구라는 산업으로서도 그렇고 이제 문화로서 본질이 사실 이제 선수들과 선수들이 플레이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리그가 성장한다는 건 물론 이제 뭐 사무국의 덩치도 커질 테고 뭐 이렇게 관중 규모 뭐 그것으로 인한 뭐 야구장의 규모 뭐 여러 가지가 뭐 구단들의 뭐 이제 규모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한국 프로야구라고 했을 때는 그 기억 속에 스쳐가는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과 그들이 했던 플레이 어떤 장면들 그때 내가 느꼈던 어떤 거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기둥을 이제 쿵쿵 세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프로야구 이제 홀 오브 페임이 이제 1930년대에 생긴 것 같아요. 30년대 중반에 생겼는데,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라는 게 역사가 좀 더 되지만 사실은 이제 20년대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미국 이제 대중문화에 큰 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프로야구라는 게 대흥행하고 사람들이 프로야구를 즐기기 시작한 지 불과 10몇 년 만에 이제 그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베이브 루스라든가 뭐 타이코 뭐 이런 선수들이 그 선수들이 20년대 고 넘어갈 때 대부흥기를 이끈 선수들이었고 그런 점에 본다면 우리는 좀 더 긴 텀이 있잖아요. 40년이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첫 턴에 5명을 할 때 제 기준은 이랬어요. 한국 프로야구를 만든 사람 한국 프로야구의 어떤 기틀을 만든 사람한테 좀 양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투수로 류현진을 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 턴에 류현진을 넣는 건 좀 양보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한국 프로야구를 만든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좀 좁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냥 뭐 은퇴만 하면 바로 내지는 은퇴하기도 전에 그랬다가 1년 유예 그랬다가 5년까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와 있고 그 안에 있는 정말 방식들이 대단히 과학적이고 또 복잡하게 설계가 좀 되어 있는 편이라 그 결과를 놓고 사람들이 난 이 결과 수용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도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선정자들을 만들다 보니까 기준들이 좀 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쁘게 말하면은 기준이 일관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은 야구 팬들의 어떤 합의나 야구 팬들의 어떤 관점이 바뀌는 것들이 반영된 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좀 더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진작 생겼어야 되는 게 좀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잘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첫 턴을 선정한다는 게
점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돼버렸는데 제가 무슨 KBO에서 뭐 이렇게 수탁을 받은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니까 아주 주관적으로 한국의 프로야구를 있게 한 사람이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5명의 턴은 사실 어찌 보면 이건 순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1위가 누구고 2위가 누구고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프로야구의 근간을 만들고 기틀을 만들어서 엄청난 충격을 준 문화적 현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문화적 현상에 의해서 인생을 거의 갖다 바친 사람들이 여기도 2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라는 점, 이 기틀을 만든 5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명씩 들어볼 텐데요. 김은식 작가님의 아주 주관적인 판단과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과 이런 것들로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처음은 어떤 이름이 나올까요? 우선 5명을 이제 넉넉하게 제가 이제 뽑기 위해서 좀 편법이지만 1명 선수 아닌 네. 김웅용 감독님은 따로 별도로 지도자 몫으로 따로 김웅용 감독 빼고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분은 따로 하고 선수 중에서만 5명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우선은 2명 한꺼번에 얘기하면 네. 최동원, 선동열. 지금까지 최동원, 선동열을 능가하는 투수들이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박찬호, 류현진 대처에서 성공한 애들은 좀 더 이렇게 가산점을 준단 말이에요. 서울대보다 하버드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야구 보면서 에이 암만 그래도 류현진이 선동열은 아니야 이러다가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평균 자책점 1위 할 때 그때 경기를 보면은 류현진이 1점 실점할 때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박찬호는 6이닝 3실점 할 때까지는 우리가 너그럽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4실점 할 때부터 오늘 좀 아닌가 봐 이랬는데 류현진 메이저리그에서의 전성기 때 1점 실점하면 이거 아닌데 안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 류현진이라면은 사실 투수로서는 좀 더 높은 레벨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선동열과 최동원이 한국에서 투수란 이런 것이다 혹은 에이스란 이런 것이다라는 건 그들을 통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채널에서도 보니까 뭐 한국 시리즈 7차전이라면 누구 쓸래 이런 거에서 김광현이냐 류현진이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류현진, 박찬호 이것도 뭐 성립할 수 있겠지만 재미가 좀 덜하잖아요. 제가 이제 거슬러서 그 논쟁에 끼어든다면은 저는 한국 시리즈 7차전 선발일 때 우리 팀이 만약에 한국 시리즈 선착한 팀이라면 선동열을 쓸 것 같고요. 업셋하고 올라온 팀이면 최동원 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동열은 그야말로 이제 변수를 없애는 투수라면 최동원은 변수를 만들어내는 투수잖아요. 도저히 변수가 없을 것 같을 때 불을 지르는 게 최동원이라면 선동열은 불에다가 싹 물을 끼얹는 투수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가 표현하는 거하고는 달라도 좀 비슷한 정서가 있을 건데 물론 뭐 이제 투수로서의 업적과 위대함 이런 걸 봤을 때 뭐 선동열은 지금도 어떤 스탯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누구에도 밀리지 않는 위대한 투수인 것도 맞지만 그런 걸 떠나서 투수에 대한 전형 어떤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는 뭐 압도적인 게 아닌가. 선동열과 최동원, 최동원과 선동열. 사실 이 2명이 또 공교롭게도 3번의 대결을 했었고 그리고 1승 1패 1무 그 마지막 경기를 가지고 또 영화까지도 제작이 될 정도로 그 당시 이 2명의 이름을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리고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이것은 진짜 그야말로 이 야구라는 종목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가게 되는 가장 근간이 됐었던 2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단순히 물론 스탯으로도 아주 위대한 투수들이지만 스탯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두 선수의 맞대결 1승 1무 1패가 다 레전드인데 저는 퍼펙트 게임이라는 영화죠. 그 선동열 최동원의 그 대결을 다룬 영화가 아쉬워 야구 팬들이 볼 때 너무 이제 관습적이고 뻔하고 좀 거기에 여기자 괜히 하나 넣어서 뭐 이렇게 뭐 긴장을 주고 근데 신기한 게 집에서 이제 채널 돌리다가 케이블 어디서 그거 틀어주잖아요. 딴 데로 못 돌려 이렇게 리모컨 든 채로 끝날 때까지 봐요. 보고서 내가 이걸 또 봤네 그러는데 꽤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채널 돌리다 걸리면 그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계속 영화를 욕하면서도 그렇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거고 선동열 양동근 조승우 왜 최동원을 조승우 막 이런 생각하면서도 돌리지 못하게 하는 힘 그 정도의 흡입력을 가지는 실화의 주인공이라면 그 사람들을 빼고 어떻게 명예전당을 논할 수 있겠나. 이들 덕분에 사람들은 야구를 더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야구 중계가 있는 날은 브라운관 앞으로 그리고 중계를 안 해주니까 야구장까지 찾아가게 됐고 그리고 정말 이들 덕분에 야구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런 야구의 중흥기를 맞게 된 가장 근간은 역시 선동열과 최동원이 2명을 빼놓고는 정말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걸 정말 동의하고 최동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기억하고 선동열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딱 나뉘어져 있던 캐릭터였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 2명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죠. 김시진이라는 이 투수가
가장 큰 피해자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위대한 투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구 선수로서는 선동열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최동원이 남아서 이 훌륭한 투수가 지금 우리에게 이 두 선수만큼보다 훨씬 더 적게 기억되고 있다. 저도 글 쓰면서 김시진이란 투수의 위대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썼지만 또 이렇게 뽑을 때 선동열, 최동원에 김시진까지만 넣으면 또 다른 사람 자리가 없으니까 김시진 감독님은 제외하게 되는데 최동원과 선동열. 자, 예. 그럼 이번 세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명 한꺼번에 하면은 네. 김성환과 이만수.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 이제 김성환 감독님 뵈러 가는데 성정역으로 이제 차 타고 나와서 저를 태우고 이제 밥 먹으러 같이 가시는데 김성환 감독님은 이렇게 전화 거는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핸즈프리 그 자동차에 이렇게 연결된 거 이렇게 하는데 걸었던 통화 내역이 이렇게 5개쯤 뜨잖아요. 김은식 밑에 이만수 이렇게 있어요. 요즘에도 통화 자주 하는 사이인데 저기 엊그저께 광주에 교회 부흥회 있다고 전도서 강사 내려오셨다고 내려온 김에 보자고 전화 왔더라고 그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80년대의 대표적인 라이벌이고 최초의 누적 100홈런 뭐 경쟁하고 김성환 감독은 이제 20-20 하고 최초로 20-20 하고 뭐 이러면서 80년대 내내 한국 강타자의 상징이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80년대 백인천 뭐 김봉현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80년대 내내 한국 야구의 빠따를 상징하는 건 이 두 분이었고 두 분이 선동열 최동원보다도 더 근소한 차이로 팽팽하게 맞서 나갔잖아요. 80년대 뭐 이 팀 저 팀 우승도 하고 해마다 그 굴곡은 있었지만 해태와 삼성이잖아요. 그중에 해태가 이기는 역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분이 그거를 이끌고 나간 거죠. 투수란 이런 것이다를 최동원과 선동열이 만들어냈다면 타자는 이런 것이다. 빠따는 이런 것이다. 공격은 이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홈런이란 이렇게 때리는 거다라는 건 이만수와 김성환이다. 근데 이만수는 영구 결번이고 삼성에서. 기아 타이거즈에서 김성환은 영구 결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도 찾아뵙고 얘기 들으면 김성환 감독님은 되게 거기에 이제 좀 맺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구 결번 해줬으면 하는. 근데 그걸 대놓고 아무 데서 얘기 안 하는데 지나가는 말로 내가 뭐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만수는 되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해태 타이거즈가 이어지지 못하고 기아 타이거즈가 됐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생각나면 옛날 해태 시절에 뭐 정기주 단장님하고 또 통화하고 막 그러시던데 저는 구단에서는 그런 기업의 승계 이런 과정에 의해서 좀 변수가 있었더라도 명예의 전당이라면 두 분은 동등하게 대우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 물론 두 분이 타격에서는 좀 비등비등했다면 주루나 뭐 이쪽에서는 김성환 감독이 훨씬 생산성이 있었고 반대로 이만수 감독은 이제 포수라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 가산점을 주면 그거 역시 또한 비등비등하다. 종합적으로 따지면 저는 51대 49 정도 김성환 쪽이지만 그건 이제 많은 분들이 보기에 따라 다를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호남의 선동열과 김성환, 영남의 TK 이만수, PK 최동원. 프로야구가 이제 지역연고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가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각 지역을 대표하고 그럼으로써 한국 프로야구를 동시에 대표했던 인물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과 선동열. 해태와 삼성이 그랬었고요. 어떤 그런 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두 인물이나 두 팀의 대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정이입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구도인데 저는 이만수와 김성환은 굉장히 닮아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이냐면 이 두 플레이어는 야구 선수로서 훌륭했다는 건 물론이지만 이분들의 플레이 스타일과 경기 외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전히 이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진짜 이 두 분은 좀 닮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까지도 연세가 드셨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 물론 여기는 명예의 전당이니까 가장 좋은 성격상 뭐 이런 걸 줄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분들이 야구 선수로서도 수많은 꼬맹이들에게 홈런을 치고 폴짝폴짝 뛰는 모습이나 오리궁뎅이를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따라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야구장으로 이끌었던 가장 강력했었던 공격 쪽의 두 캐릭터였다는 건 정말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기록 면에서도 뭐 최초의 100홈런 이만수 또 최초의 20-20 김성환 심지어 10-10 10-10이죠. 10승 투수 또 10홈런 이상에다 타점왕 거기다가 그 정규 시즌 MVP 골든글러브 횟수 펜투표현 네. 올스타 선정 뭐 어떤 걸 보더라도 사실 이만수 김성환 두 분 다 사실은 되게 오래 선수 생활을 했던 맞습니다. 분이라서 지금의 어떤 이제 스탯 기준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뭐 밀릴 리는 없는데 물론 그 뒤에 가면 뭐 이대호 뭐 네. 이승엽 뭐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첫 턴은 좀 양보해라. 그렇죠. 네. 이분들 앞에 뭐 너무 나서려고 할 필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첫 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다들 기다렸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한참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물론 이대호, 이승엽 이런 선수들은 나중에 명예전당이 그 이후에 투표가 붙게 된다면 리베라가 그랬던 것처럼 뭐 만장일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리베라가 베이브루스보다 먼저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프로야구를 만든 분들이라는 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네 분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물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뭐 김봉현 이런 분들도 네. 좀 빈정이 상할 수 있어요. 사실 박철순을 빼놓고 프로야구의 어떤 기틀이 다져졌다 이런 얘기하기 어려운데 1년이 너무 뜨거웠고 그 뒤에 보여준 모습은 감동적이었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기준에서 좀 대우를 해드려야 하고 그렇죠. 백인천 감독은 뭐 다른 관점에서도 좀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한국 프로야구를 우리 야구 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바탕을 그리고 그림 윤곽을 만들어주신 분들은 역시 최동원, 선동열, 이만수, 김성한이다. 그렇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정말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제가 사실 그 처음에 명예전당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첫 턴입니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던 이유도 그 이후에 위대한 선수들이 계속 헌액이 될 거니까 첫 턴에는 우리가 야구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빚지고 있는 인물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 사실 지금까지 나온 최동원 그리고 선동열 그다음에 이만수 김성한 이런 이분들은 야구의 업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의 빚으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걸 충족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여기서 이제 좀 서운할 분이 가장 이제 억울하실 분이 이제 장효조. 저도 사실 그 생각을 이제 한 거죠. 있는데 장효조냐 이만수냐. 그러니까 두 분은 사실 MVP 투표에서 경쟁하다 김성한 감독이 된 적도 있고 뭐 그런 적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장효조 하면 타격의 달인 안타를 생산하는 기계 그렇긴 한데 역시 이제 홈런왕 그런 것 같아요. 이만수 홈런과 80년대 내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물론 이제 장효조 감독 돌아가셔서 그렇지만 삼성 팬들에게 있어서도 야구라고 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이만수일 수밖에 없었을 것 그렇죠. 같고 예, 뭐 그런 점에서 조금 억울하시겠지만 두 번째 턴에 들어가시겠죠. 그렇겠네. 이만수 사실 이제 우리에게는 선수로 시작을 했었죠. 프로야구 첫 번째 안타이자 홈런이자 타점도 기록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찾아볼 수 없었던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별명이 헐크긴 했지만 또 그렇게 크신 분도 아닌데. 그러니까 요새 만나 뵈면은 좀 왜소하세요. 그렇죠. 저보다 별로 안 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도 그렇고 옆으로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되셨지만 그래도 이제 그 동년배 중에 이제 단단한 육체지만 헐크 정도는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실제 체형보다도 그의 캐릭터와 그의 몸짓, 여러 가지 성격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붙어진 별명이 아닐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만큼 그때 우리 같은 꼬마들이 그 선수를 보면서 와, 저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번 타자 포수 이만수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 내려와서 이대호와 이만수를 놓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드보이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만수는 당시에 포수보는 이대호였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 사람이 이름이 만약에 이상규나 이은식이었으면 조금 이렇게 안 오는데 만수, 대호 뭐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때 우리가 야구 만화가 정말 붐이었기 때문에 야구에 별 관심이 없었던 만화가들도 야구 만화는 다 그렸었어야 되는 상황 그렇죠. 시절이잖아요. 그때 보면은 포수는 다 4번 타자고 그렇죠. 이름은 만수 아니면 수만입니다. 진짜 다. 포수는 다 홈런 타자예요. 그렇죠. 뭐 팽팽한 이제 완투 대결에서 포수가 이제 한 방 날려서 그렇죠. 그런 거죠. 조봉구, 백두산, 강산 뭐 다 이렇습니다. 뭐 이런 네네. 류의 이름. 그래서 그때 보면은 다들 그 캐릭터를 만든 건 사실은 이만수가 만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도 그리고 야구적인 업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이만수와 김성환 첫 턴으로 당연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래요.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은 들어갔다는 거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근데 이 사람이 왜 빠졌을까요?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자리가 남아 있는데 저도 정말 잠옷 궁금합니다. 진짜. 자, 한국 프로야구 명예전당 첫 턴 5명 중에 마지막 멤버는 누구일까요? 저는 김재박. 이거 왜냐하면 전에 그 유격수 계보에서도 얘기를 네. 했지만 야구는 이제 투수 노름인데 그건 이제 야구 결과를 산출하는 그런 문제인 거고 플레이를 보는 입장에서는 유격수 노름인 것 같아요. 투수에 물론 더 집중을 하지만 공을 던지고 뭐 하는데 딱
방망이를 맞고 공이 돌아온 뒤에는 유격수가 사실은 가장 많은 것들을 결정하거든요. 거기다가 MBC 청룡이라는 이제 나름의 이제 스타 군단 팀에서 감독이 누가 됐든 간에 사실은 수비 포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못 건드렸다고 해요. 그건 다 그냥 김자박이 알아서 하는 거였고 다른 선수들도 다 김자박 얼굴 보고 있는 거고 그건 국가대표팀 가면 또 야수들은 김자박만 보는 거고 1970년대 중후반 이후로 80년대 뭐 이럴 때까지 한국 야구의 모든 야수들은 김자박만 바라보고 있었다. 경기에 나서서는 그의 지휘대로 움직였고 경기 외적으로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따라가고 이제 참고를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김자박은 대단한 이제 스타 플레이어였기도 했지만 팬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선수들과 그 야구계에 미친 영향은 더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프로야구가 출범하는 시점에 이제 79년, 80년, 81년 거쳐서 82년 오기 직전에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야수 중에 이제 김자박과 이해창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해창 선수는 정말 빠른 주자고 타격이 호쾌했고 뭐 했지만 치명적으로 이제 어깨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같은 청룡에서 뛰면서 센터 쪽으로 땅볼이든 뜬공이든 가면 무조건 김자박이 센터를 향해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라도 더 빨리 공을 받아서 중계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럼 외야까지도 사실은 김자박의 영향력이 미쳤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김자박의 존재감은 그 당시 야구를 봤던 야구 팬들이 본 것보다도 사실 더 컸다. 거기다가 영남과 호남과 더불어 한국 야구 지역 연고제로 만들어진 프로야구의 축은 서울 수도권이었는데 수도권의 80년대를 대표하는 스타는 김자박 말고는 없다. 82년으로 한정하자면 박철순이 더 컸지만 또 백인천도 있었지만 서울은 그렇다. 그 외에 이제 대전과 인천이 남잖아요. 네. 인천 3위 슈퍼스타제 인천은 사실 거기에 비빌 만한 스타를 배출하지 못했고 대전은 물론 오비베어스가 3년 머물다 가긴 했지만 그 당시에 충청도 사람들이 오비베어스를 그렇게 동일시하는 왜냐하면 충청도 쪽에 고등학교가 전국 재패를 처음 한 게 77년 공주고가 처음이거든요. 김경문 감독이 있던 시절. 그 뒤에 이제 80년, 81년 가면서 천안 북일고가 이제 전국대 우승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스타 플레이어들 전국을 주름잡을 수 있는 그 고교야구 스타들이 프로야구에서 얼굴 들이민 게 이제 빙그레이글스 나오면서 뭐 송진우 뭐 이때부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대전 인천은 조금 기다려줘야 되고 비영호남을 통틀어서 김자박이 이제 대표적인 얼굴이었고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나 사실은 존재감은 선동열, 최동원 못지않은 사람이었다. 뭐 그런 선수였다. 맞습니다. 그 당시 우리 소년 잡지들이 있었습니다. 소년 중앙, 어깨동무, 새소년 이게 3대였었고 그 이후에 이제 보물섬이 뒤에 나왔죠. 그런 그 잡지들에서는 보물섬이 나오기 전까지는 만화는 별책 부록으로 나왔었고 사실 이건 정말 그야말로 잡지였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있었죠. 그런데 매달 나오는 이 월간 잡지에 야구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니까. 여기에 김자박에 관련된 이야기나 사진이 나왔다라고 하면 정말 그렇죠. 그 전기 형식으로 김자박의 인생을 다룬 그런 만화도 있었고. 그런 만화도 있었고요. 사실 아까 그 이해창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존경하는 고우영 화백이 그린 또 만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자박에 관련된 건 기사건, 만화건 정말 쏟아졌었고 그건 보증수표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야구 하면 김자박. 이란 걸 남긴 특히나 우리 세대에게 그런 걸 남긴 선수는 역시 김자박이 유일무이하다. 그리고 지금 야구 팬들이 자료 화면이나 사진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김자박 하면 이제 신구 닮은 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한 미남이라고는 뭐 해도 하여튼 이 세련되고 호감 가는 얼굴과 그런 거였어요. 거기다가 등번호 7번. 그렇죠. 그 당시 물론 소녀 팬들이 별로 없긴 했지만 여성 팬들이 별로 없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잘생긴 야구 선수 좀 샤프한 이미지 이제 최동원도 그럴 수 있는데 뭐 선동열 이런 분들은 이제 잘생겼다는 소리는 평생 못 들어보신 분이고 김자박 선수는 의외로 이렇게 잘생겼다 이런 평가 많이 받은 분이고 좀 그런 호감을 많이 주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김성환 감독은 잘생기셨죠. 김성환 그리고 김준환. 그분은 배우 박근영 씨 이제 닮은 꼴로 유명한 분인데 그만큼은 안 돼도 김자박 감독님도 상당히 미남으로 통했다. 슈퍼스타였죠. 결국에 그 대명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야구와 상관없는 다른 문화 현상에서도 그 사람이 인용되거나 화제가 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골든글러브, 시상식 이런 거에 영화 배우들이 와가지고 이제 호명을 수상자 호명을 했었던 경우에 여배우였습니다. 이보희 배우. 이보희 배우가 와서 그때는 선수들의 사인도 다 한자였잖아요. 사인도 다
한자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박자가 어렵습니다. 읽기가. 그래서 여기서 김제전 정말 이해가 되죠. 지금 보면 그렇죠. 그 박과 전을 한글로 보면 너무 큰 차이가 나오지만 이거는 한자로 보면 정말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박이라는 걸 이름에 성도 아니고 이름에 그렇죠. 쓴다는 건 되게 흔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 이명박. 그렇죠. 그러네요. 믿고 있었네. 김제전이라고 하면서 이게 여러 면에 막 문화면 그렇죠. 사회면 막 나왔었죠. 이걸 가지고 이보이 배우가 매우 무식하다느니 무례하다느니도 있었지만 야 그래도 전을 박을 것을 잘 읽은 거다 뭐 등등등. 그래서 한자로 전자는 대충 알잖아. 그렇죠. 거기에다가 근데 어떻게 김제박을 모를 수가 있느냐부터 해서 이런 게 한번 화제가 됐던 만큼 김제박이라는 이름 석자는 정말 큰 이름이었다는. 하여튼 그것도 유명한 일이고 네. 명예전당이 실제로 이제 심사할 때 기준을 설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투수로서 뭐 150승 이상, 뭐 홈런 200개 이상 뭐 이런 거 할 때 김제박 선수가 안 걸려 이게 기준을 충족 그렇죠. 못할 거예요. 어떤 네. 기준으로 해도 아마 그런 점에서 아마 심사 선정위원들이 골치가 좀 아프거나 이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아마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렇더라도 이분을 빼놓을 수 없다는 점을 이제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네. 예, 제가 김제박 선수는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로 본다는 건 모든 걸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성적 평가가 이런 것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주관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이 좌우되니까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정성적 평가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야구 원로들부터 시작한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얘기를 좀 열어놓고 해야 한다. 물론 뭐 도루왕 해본 적이 있고 주요 부문 타이틀 홀더한테는 뭐 기본적으로 뭐 기준을 넘는 것으로 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서 선수를 평가하게 되는 풍토 속에서 올드보이들이 나름의 이제 기억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김제박의 수비다. 김제박의 유격수 수비다.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야구 팬들은 가장 잘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파지 않는다. 내 마음을 움직인 선수의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들 때문에라도 야구 명예전당 첫 턴에 대한 수상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선수들이 누군가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제 쓰는 등번호가 대략 한 3개. 김제박의 7번. 그렇죠. 톰 글래빈이 시작을 했지만 이제 야생마 이상훈을 통해서 왼손 강속구 투수들의 로망이 47번.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엔 좀 흐릿해졌는데 옛날에 이제 장훈 씨가 달았던 10번. 네. 김성환 10번, 장효조, 윤동균, 양준혁, 왼손 이대호. 왼손 강타자들 다 이제 10번. 네네네. 그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후배 선수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야구하고 선망하면서 그분처럼 되고 싶다, 이어받고 싶다 이런 점에서 번호를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선동열, 최동원, 이만수, 김성환, 김제박